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64.63포인트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2,900억 순매도, 기관은 2,411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60.37포인트 1.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580억 순매도, 기관은 98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고용지표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1.40원 0.22%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외환시장의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등의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은 STO 관련주, 즉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토큰증권 개정안이 다음 주 재발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빙거 상한가, 갤럭시 SM 상한가, K옥션, 뱅크 에어 글로벌,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국정보인진 등 STO 토큰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 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그동안 법제화에 막혀서 지지부진하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TO 토큰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의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에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오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증권, LG, GS, 삼성물산 등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에 은행, 손해생명보험, 증권,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들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으로 연내 상장 지수펀드 ETF 출시와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10대 그룹 간담회 결과를 공유를 했고, 지난 6차 자문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 보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아침에 차익 실현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우려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 지속 부각,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상황 공유하면서 EV 첨단 소재, 한농화성, 동화기업, 첨보, 레몬,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아침에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정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배터리 화재 예방 기술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SKO는 2028년까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30년까지 화합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수장이 배터리 안전 우려 문제를 언급하며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정이친 CATL 회장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24 세계 전기 배터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배터리 업계가 경쟁을 제쳐두고 소비자의 중요한 이익과 특히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CATL은 7, 8년 동안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매진했고 돌파구를 찾기에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또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업종, 패션, 의류 등 K컬처 인기 장기화에 따른 트렌드화 영역 진입 분석 소식에 CJ ENM, 지니뮤직 등 음원, 음반 엔터 일부 종목 그리고 APR, C큐브, 잉글우드랩, 실리콘투, 남에디텍 등 화장품, 미용기기, 그리고 삼양식품, 음식료 업종,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 K컬처, K 문화 인기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열풍이 아닌 트렌드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한류 팬이 이미 2억 명을 초과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K컬처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며 특히 K컬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비의 주력층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가격 대비 높은 인지도와 좋은 품질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글로벌 소비 심리 우려감에도 지속적인 관심 및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K컬처를 선도하는 K팝은 최근 앨범 역성장 등 피크아웃 우려가 대두된 상황이나 내년부터 K팝 글로벌 확산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K뷰티는 과거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했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K뷰티의 저변 확대에 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용기기는 미용기기는 이제 미국에서 K뷰티 인기가 상승하면서 채소 침습 및 비침습 시술 증가와 함께 국내 EBD 비용기기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K푸드도 2024년 하반기부터 판가 인상, 미국 수출 성장, 곡물가 하락과 환율 안정 등의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3차 상승 사이클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라면을 중심으로 K푸드 인기가 확산되면서 수출 성장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K패션은 패션 변방국에서 패션 중심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내수에서 벗어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팡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추가 투자 발표 소식에 KCTC, 동방, MBT 등 쿠팡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쿠팡이 2026년까지 전국의 물류 인프라에 3조 이상을 투자 기록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 FC를 비롯한 물류 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방 도시에 중점적으로 물류망을 늘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을 만들고 여기에 20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었고 예상 직고용 인원만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까지 대전 동구 남대전 지역과 광주광역시 FC 두 곳을 준공해 운영에 들어가고 경북 김천 FC, 울산 서브허브, 서브허브는 이제 배송 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물류 시설인데 울산의 서브허브는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경북 칠곡 서브허브는 연내 운영을 시작하고 충북 제천 FC는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강서구 FC와 경기 이천 FC는 올 2분기 착공했고 순조롭게 건설 중인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연휴 수요 기대감에 GKL,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17일 토요일 화요일까지 14일부터 17일까지는 추석 연휴, 10월 1일부터 7일은 국경절 연휴로
중국인 VIP 및 MASS 수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비중이 대다수인 롯데관광개발의 상승폭이 파라다이스나 GKL보다도 높을 수 있다고 밝혔고, 또 일본은 중국과 같이 장기 연휴는 없으나 9월 16일 월요일 그리고 경로의 날, 9월 16일 월요일이 경로의 날, 9월 23일 월요일이 추분의 날, 10월 14일 월요일이 체육의 날 등 주말과 이어진 공휴일 덕분에 여행 수요 및 카지노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또 일본이 VIP 비중이 높은 파라다이스도 9월에서 10월 실적 기대가 가능하다고 한 증권사는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로켓시 벤터와 출판권 소송에서 1, 2심 승소 등의 웹툰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북미 웹툰 기업 로켓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00만 달러 40억 규모 출판권 소송에서 1, 2심을 연이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켓시 벤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 2심과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송자는 2019년 네이버 웹툰이 북미 사업 확장에 로켓시 벤터가 스타 웹툰 작가들과 접촉해서 로켓시 벤터가 빼내기를 시도하다가 쪽팔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2019년 11월 로켓시 벤터 법인과 기업 CEO 등을 상대로 자사 소속 일부 작가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로켓시 벤터는 작가들과 맺은 계약이 존재하고 네이버 웹툰이 이 같은 계약에 따라 보유한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300만 달러 약 40억 규모의 반소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8월 평균 최대 전력 역대 최고 경신과 9월 초 늦더위 전망 등의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강원전선, LS, G2파워, KBI 메탈 등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있었는데요. 역대급 폭염이 덮친 지난 8월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 82.7기가와트 대비 6.1% 증가한 87.8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또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당국은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늦추고 전력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도요타 수장이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 논의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 S&T 모티브, JNK 글로버, 일진하이솔루션 등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수소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 일본 도요타 그룹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찾는데, 도요타 회장이 방한 기간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서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다음 달 10월 24일에서 26일날 방한해서 도요타 국내 법인 관계자와 주요 딜러 업체 대표들과 만나며 12년 만에 한국을 찾는 도요타 회장은 2박 3일 일정 중 정의선 회장과 비공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도요타와 현대차는 도요타는 세계 1위, 현대차는 3위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면서 동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사업이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도요타 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협력은 수소차 분야에서 주로 이어질 전망으로 이번 회동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두 회사 수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행사 직후에 신제품을 발표한다는 개최 소식에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G노텍, BH,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녹스 첨단 소재 등 아이폰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는 날에 다음 주 10일인가요? 9일인가 그렇죠? 아이폰 16 시리즈 신제품 공개 행사 몇 시간 후인 10일 오는 10일 날 신제품 발표회를 화웨이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제 9일 날 하고요. 화웨이는 오늘 행사에서 어떤 제품을 발표할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트리폴드 폰과 아이또 M9, 럭시드 R7 이 전기차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글로벌 판매량 부진의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 현대차, HL만도, 현대모비스, SL 사진 오토모티브 등 자동차 대표 부품 테마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 GM, 느노코리아가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8월 완성차 5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4% 감소한 61만 6,814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로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조업 일수 감소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착신이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